인천 서구의 오래된 다가구 골목입니다. 새벽 공기는 축축하게 내려앉아 있고 골목 가로등 불빛은 누렇게 번져 있습니다. 평소라면 완전히 잠든 동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가 조금 지난 시각, 박미정은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범한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몸으로 부딪히는 절박한 두드림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말은 했지만 이미 가슴은 굳었습니다. 경찰 감각이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지나치게 급한 노크는 평범한 방문이 아닙니다. 보통은 피하거나 숨는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 나옵니다. 문을 열자 딸 다은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쪽 눈 주변은 짙은 보라색으로 부어 있었고 입술은 찢어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양손은 배를 감싼 채로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이 죄송하다고 먼저 말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깊게 눌려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박미정, 53세. 인천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입니다. 25년을 경찰로 살았습니다. 골목 싸움도 보았고 술 취한 남편에게 맞고 온 여자도 만났습니다. 새벽에 피투성이로 뛰어나온 아이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자기 딸이었습니다. 미정은 결혼 전 이름이 박지혜였습니다. 시골 출신이었고 경찰대학을 나온 뒤 혼자 인천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하나 키우며 살았습니다. 딸에게는 강하게 보이려 했습니다. 엄마는 경찰이야. 엄마가 너 지켜줄 수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딸이 맡고 있을 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다은은 1년 전 최도윤과 결혼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말도 잘했고 예의도 있었습니다. 미정도 딸이 행복해 보여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다은의 전화가 줄었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빠라고만 했습니다.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미정은 신혼이라 바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미정은 순간 터져나오는 감정, 분노, 공포, 죄책감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평소 현장에서 피해자 만났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딸을 소파에 눕히고 조명 각도를 잡아 상처를 찍었습니다. 찢어진 입술, 복부에 넓게 번진 타원형의 검붉은 멍, 손목을 3개 움켜쥔 자국까지. 시간 표시가 뜨는 상태로 촬영하고 멍 크기 비교용으로 손가락을 대어 프레임에 넣는 것까지 빠짐없이 했습니다. 엄마 뭐해? 다은이 약하게 물었습니다. 증거 확보.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울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엄마가 아니라 경찰이어야 합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 다은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하며 도윤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가 8건 떴습니다.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입 열면 진짜 다 잃게 만들어준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협박입니다. 단순한 욱한 폭행이 아니라 통제와 공포로 묶어두는 패턴입니다. 다은은 그걸 보는 순간 폰을 감싸쥐며 다시 떨었습니다. 엄마 그냥 신고하지 말자.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누적돼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도 알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문장이 생겼습니다. 이건 끝까지 간다. 응급실에서는 갈비뼈 골절은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부 타박 흔적은 분명했고 의사는 기록지에 반복적 외상 의심이라고 남겼습니다. 미정은 그 진단서까지 전부 사진으로 확보했습니다. 새벽 4시. 다은은 병원 침대에서 겨우 잠들었습니다. 미정은 복도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함에는 도윤의 문자가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해예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다은이가 먼저 화를 냈어요. 저도 사람인데 참다 보면. 장모님이 경찰이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미정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전부 캡처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협박 뒤에 오는 회유.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동이 트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엄마가 딸을 위로하는 밤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사건의 시작이자 증거 수집 1일차라는 것을. 골목 끝 가로등이 깜빡입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미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해 뜨기 전 다은은 엄마의 침대에서 겨우 숨을 고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미정은 눕지 않습니다. 아직 할 게 많습니다. 그녀는 바로 옆집 분식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집 사장 이선영은 동네에서 이모라고 불리는 언니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들 때문에 골목 입구에 CCTV를 달아두었고 가끔 싸움 나면 경찰보다 먼저 화면 꺼내주는 사람입니다. 언니 새벽 1시 10분쯤 거기 골목 지켰지? 이선영은 말 대신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은이 거의 비틀거리다시피 골목을 올라와 미정네 초인종을 두드리며 울먹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맞은 직후의 상태였습니다. 시간도 소리도 다 남았습니다. 미정아 이거. 이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내줘 언니. 백업해야 해. 미정은 그 영상을 바로 저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폭행 직후였고 피해자는 불안정한 상태로 현관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연출할 수 없는 긴급 상황입니다. 하지만 육체적 폭행 말고도 더 큰 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상하게 들려오던 이야기. 김포 쪽에 있는 소규모 밭. 원래는 외할아버지가 다은에게 넘기려고 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류에서 위임장 처리 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누가 위임을 했다는 건가? 미정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은 가족에겐 거의 마지막 남은 버팀목 같은 자산이었습니다. 문제의 서류를 본 순간 미정은 피가 서늘해졌습니다. 위임장 사인.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필체가 아닙니다. 사인 자체가 너무 억지스럽고 획이 이상하게 끊겨 있습니다. 명백히 위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적힌 사람. 위임을 받아 처리한다 최도윤. 미정은 서류를 들고 다은에게 갔습니다. 다은아 이거 봐. 다은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뭘 했어? 도윤 오빠가 엄마 도장 좀 찍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어. 급한 일이라고. 그래서 나 엄마 도장 어디 있는지 알잖아. 그냥 한 번만이라고 해서. 미정은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지금 다은은 이미 충분히 무너져 있습니다. 다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이 너를 이용한 거야. 알지?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폭력의 구조가 보였습니다. 이건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시스템적인 장악입니다. 다은을 격리하고 위축시킵니다. 주변에 루머를 뿌려 피해자의 말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합니다. 동시에 장모 재산을 자기 쪽으로 이동시키는 서류를 밉니다. 발각되면 장모가 경찰이라 쇼하는 거다로 프레임을 짭니다. 미정은 치를 떨었습니다. 이건 그냥 주먹 좀 쓰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나쁜 사위가 아니라 진짜 범죄자입니다. 그날 오후 동네는 이미 시끄러웠습니다. 소문은 원래 빠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더 빨랐습니다. 왜냐면 도윤이 먼저 입을 댔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성질 더럽게 굴었어. 내가 참다 손 한 번 뗀 걸 장모가 경찰이니까 나를 완전 쓰레기로 만드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이 편의점, 분식집, 담배 자판기 앞에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딱 2번 맞고 오열 중인데 가해자는 이미 자기 버전의 이야기를 동네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식집 앞 누군가는 원래 부부싸움은 둘 다 잘못 있는 거지 뭐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 딸은 어릴 때부터 엄마 말로만 컸다며 남편이 스트레스 받았겠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정은 그 얘기를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나서면 도윤의 말만 힘을 얻습니다. 저녁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까지 욕먹는 거면 그냥 내가 참고 끝내면 안 돼? 이혼만 조용히 하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조용히 이혼하고 넘어가면 동네 기록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다은이 좀 오버하다가 결국 갈라섰다. 도윤은 불쌍한 쪽. 그리고 도윤은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을 또 다른 여성에게 반복할 것입니다. 다은아.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덮는 건 없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야. 하지만 엄마.
난 경찰이야. 이런 거 수도 없이 봤어. 조용히 넘어간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봤어.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미정은 변호사 윤태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태섭은 가정폭력, 스토킹 임시조치, 접근금지 명령을 매일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윤 변호사님, 저 박미정입니다.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경리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첫 타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료 준비해 오세요. 미정은 전화를 끊고 다은을 봤습니다. 다은은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미정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이건 엄마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케이스를 완전히 끝내는 과정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깜빡입니다. 미정은 베란다에 서서 도시 불빛을 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법과 기록이라는 무기를 들고. 윤태섭 변호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역 근처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다은은 손을 떨었습니다.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사무실 문을 열자 윤태섭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40대 초반 조용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정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다은의 상해 사진, 시간 표시 포함. 응급실 진단서, 반복적 외상 의심이라고 적힌 기록. 골목 CCTV 영상, 새벽 1시대의 긴급한 피신. 휴대폰 협박 메시지, 입 열면 다 잃게 해주겠다. 위임장 위조 의심 서류, 김포 땅 이전 시도. 윤태섭은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폭행, 공갈성 협박, 경제적 착취 시도,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포함된 구조적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이 프레임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가 그냥 부부싸움으로 안 봅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도윤 오빠 편이에요. 저희가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요? 윤태섭은 잠시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정은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선 말이 아니라 증거가 이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동네는 이미 도윤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미정이 물건을 고르고 있을 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딸 원래 좀 예민하다며? 장모가 경찰이니까 아들 사위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뭐. 남자가 불쌍하더라. 매일 눈치 보고 살았대. 미정은 물건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명의 중년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할 말 있으면 제 앞에서 하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제 딸은 새벽에 피투성이로 집에 왔습니다. 그게 예민한 거였으면 좋겠네요. 두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미정은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무력감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다은이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다은아, 무슨 일이야? 엄마 이거 봐. 다은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의 지인들이 만든 단톡방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누군가 그걸 다은에게 보냈습니다. 다은이 원래 집에서 버릇없이 컸음. 남편한테도 말 함부로 했을 듯. 장모가 경찰이라고 갑질하는 거 싫어하냐? 도윤이 불쌍하다. 저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어. 다은은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도윤 오빠가 안 그랬을까? 미정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폭력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주변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 다은아, 들어봐. 미정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든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 절대 없어. 하지만, 그리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보여줄 거야. 하지만 미정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동네에서 가해자가 먼저 말을 퍼뜨리면 피해자는 변명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건 그녀가 경찰로 일하며 수없이 본 패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딸이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후배 김재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고마워, 재훈아. 하지만 재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오후 과장 최영수가 미정을 불렀습니다. 박경희. 네, 과장님. 요즘 힘들지?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정일은 조용히 하는 게 좋아. 너도 알잖아. 경찰 집안이 시끄러우면 주변 시선이 안 좋아. 미정은 과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과장님, 제 딸은 폭행당했습니다. 조용히 할 수 없습니다. 알아. 근데 너도 경찰이잖아. 너무 크게 키우면 너한테도 안 좋아. 알지?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은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미정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네도 직장도 아무도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만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하지만 분명히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건 위협입니다. 나는 언제든 올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미정은 집에 올라가 다은에게 말했습니다. 다은아, 오늘부터 혼자 밖에 나가지 마. 엄마 도윤 오빠가 뭐. 아까 밑에 있었어.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증거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론이 있고 편견이 있고 조용히 하라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녀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끊었는데 오늘은 필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태섭 변호사였습니다. 경희님, 임시조치 신청 준비됐습니다. 내일 법원 갑니다. 미정은 담배를 끄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동네 말이 아니라 법정의 판결이 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까지 간다. 끝까지. 법원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정과 다은은 윤태섭 옆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다은은 손을 계속 비볐습니다. 긴장한 것입니다.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준비 다 했어. 엄마 도윤 오빠 올까? 올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여기선 말이 아니라 증거가 중요해. 윤태섭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임시조치 심리입니다. 판사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미정을 보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바로 그를 봤습니다. 나 진짜 다 잃게 생겼다니까. 이 동네 사람들 다 내 편이야, 알아요? 윤태섭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도윤 씨, 지금 상대방에게 말 거는 것도 접촉입니다. 그만하시죠. 도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님도 참 웃기시네. 여기가 법정도 아닌데. 곧 법정입니다. 들어가시죠. 법정 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박다은 씨 임시조치 신청권입니다. 신청인 측 진술하세요. 윤태섭이 일어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피해자 박다은 씨는 배우자 최도윤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상해 사진을 보시면 복부와 앞면에 광범위한 타박상이 있습니다. 응급실 진단서에는 반복적 외상 의심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새벽 1시경 긴급하게 모친의 집으로 피신했고 이는 인근 CCTV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즉각적인 위험 회피였음을 보여줍니다. 윤태섭은 휴대폰 메시지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최도윤 씨는 피해자에게 입 열면 다 잃게 만들어준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다툼이 아니라 조직적인 통제와 공포 조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장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최도윤 씨는 피해자 모친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이전하려 시도했습니다. 위임장의 서명은 명백히 위조로 보입니다. 이는 경제적 착취까지 포함된 구조적 가정폭력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측 답변하세요. 도윤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는 과장된 주장입니다. 부부간 다툼은 있었으나 이 정도로 심각한 폭행은 없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신청인의 모친이 경찰이라는 점을 이용해 과도하게 사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변호인을 받습니다. 상해 사진과 진단서에 대한 반박 근거는 있습니까? 그것은 CCTV 영상에 대한 반박은요? 변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시조치를 인용합니다. 피신청인 최도윤은 신청인 박다은에게 접근, 연락, 위협을 금지합니다. 신청인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쿵.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법정 밖 미정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공포로 우는 게 아니라 안도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다은아. 미정은 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괜찮아. 법이 너 지켜줘. 윤태섭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위님 잘하셨습니다.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본 재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은 씨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늘 처음으로 엄마가 아니라 경찰로서도 진짜 내 딸 편에 섰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뭐가?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짐 되게 해서. 미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을 돌아봤습니다. 다은아, 너 짐 아니야. 하지만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내가 살아 돌아온 게 제일 중요해. 알았지? 다은은 다시 울었습니다. 미정은 딸을 안았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옆집 이선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미정아. 응, 언니. 오늘 법원 갔다 왔다며? 응.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이선영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옛날에 비슷한 일 있었어. 근데 그때는 무서워서 참았어. 지금도 후회해. 너는 잘하고 있어. 미정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전부였습니다. 밤 다은은 방 안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예전처럼 완전히 편한 표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무언가 들이닥친다는 공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베란다에 나가 도시 불빛을 봤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도윤은 법적으로 더 발버둥칠 것입니다. 민사도 남았고 형사도 남았습니다. 동네의 남은 시선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입 다물어. 내가 입 열면 다 잃어라는 말이 힘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입 열면 지킬 수 있어가 현실이 됐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증거사진, 진단서, CCTV, 문자. 절차 임시조치, 접근금지, 본재판 준비. 목표 끝까지. 그녀는 메모를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끝까지 간다.
골목 끝 가로등이 깜빡입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이 있고 기록이 있고 무엇보다 딸이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과 수사 개시 후 도윤은 함부로 골목을 배회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나타났다가는 바로 신고되고 그건 그 자체로 명령 위반이 됩니다. 그가 늘 끌고 다니던 그 불량한 자신감은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붙어 다니던 사람들도 슬슬 거리를 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자기 생존 쪽으로 섭니다. 동네 여론도 미묘하게 돌아섰습니다. 처음엔 장모가 경찰이라 판 크게 키운다던 사람들이 이제 조심스레 미정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우리가 잘 몰랐어. 미정은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늘 힘센 쪽 말부터 믿습니다. 처음에 가해자가 더 크고 세게 떠들면 그게 진실처럼 흘러갑니다. 피해자는 그 사이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창피하니까 조용히 하자라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다은은 상담센터 정유리 상담사를 주기적으로 만나며 다시 자기 몸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엔 악몽 때문에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고 숨이 가빠지던 아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리듬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주방에서 김치전을 부치면서 라디오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미정은 부엌 문틀에 기대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건 살았다라는 증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부터 예전 그 회계 사무실에서 다시 불러줬어. 가도 될까? 예전의 미정이라면 아직 위험해. 그냥 집에 있어라고 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정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숨는 사람으로 남으면 도윤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산채로 남는다는 걸. 가지. 대신 퇴근할 땐 내가 데리러 간다. 그건 협상 불가야. 엄마,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밖으로 나가면 나도 따라 나간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정 자신도 변했습니다. 어느 날 생활안전계의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턱선에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저 신고하려고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제 때렸어요. 예전의 미정이라면 진술서부터 쓰셔야 해요라고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정은 의자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지금 창피하죠?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 창피함은 사실 가해자가 당신 입을 막으려고 심어놓은 장치예요. 침묵이 평화를 지켜줄 것 같죠? 근데 그 침묵은 그 사람만 지켜줘요. 여성은 미정을 봤습니다. 우리부터 기록을 시작해요. 사진, 문자, CCTV. 그게 방패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가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진짜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저도 해봤어요. 미정은 자신의 경험을 조용히 나눴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증거를 모으던 밤을, 법정에서의 승리를. 그건 설교가 아니라 경험담이었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문자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누렇게 번져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다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 우리 딸 요리 실력 늘었네. 엄마가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연습했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뭐가? 그냥 다. 미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봤습니다. 다은아, 너 덕분에 나도 배웠어. 뭘? 경찰 배지만으론 못 지키는 것도 있고 엄마로만도 못 지키는 것도 있다는 거. 둘 다 있어야 한다는 거. 다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밤 인천 바람은 약간 축축하고 짠 냄새가 났습니다.
골목 어귀에 CCTV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다은은 방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그 얼굴엔 예전처럼 완전히 편한 표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무언가 들이닥친다는 공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베란다에 서서 도시 불빛을 봤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도윤은 법적으로 더 발버둥칠 것입니다. 민사도 남았고 형사도 남았습니다. 동네의 남은 시선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입 다물어. 내가 입 열면 다 이러라는 말이 힘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입 열면 지킬 수 있어가 현실이 됐습니다. 미정은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더 이상 우리 같은 식으로 무너지는 여자 안 나오게 할 거야. 그건 복수의 엔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 이후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인천 하늘은 늘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별이 없어도 내일은 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미정과 다은은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미정은 베란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다은이 써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내일 아침은 내가 만들게. 미정은 그 메모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로.